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1시간 전 전략과 종목 미리 준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물가는 잡히고 있죠. 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한 가운데 위세 꺾인 킹달러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 들어서 무섭게 달러의 가치가 치솟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달러 가치 1,600원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했던 헤드라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현재 확실하게 바뀌었죠. 지금 외환시장 전문가 10명 중 10명은요. 모두가 환율이 1,400원대 재돌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작년 9월달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던 달러의 힘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는 1,400원을 다시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위가 아니고 아래죠. 밑으로 어디까지 보느냐면은 상반기에는 1,200원대 초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곧바로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만 곧바로 1,190원대로 내려가는, 즉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계속 나타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로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달러 환율이란 건 뭡니까? 상대 경제하고 우리 경제가 어디가 더 좋으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어떻습니까? 적자입니다. 금년 초부터도 적자 행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 걸로 보고요. 두 번째, 바로 국제 경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작년에 중국에서는 5% 성장했다지만 사실은 일각에서는 3% 혹은 2%대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 원화가 강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은 1,200원대 초반이 아마 당분간 특히 금년 1분기나 2분기에서는 우리 원화로서는 고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환율 어떻게 될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에 2월 달이죠. FOMC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가치와 또 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갈지 여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주말 사이 나온 자이언트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장하게 출발했던 UAE로 출발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 웅장한 환영식 속에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와,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 UAE 원전 포함 한국에 40조 원 투자를 결정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짚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순방길에 올라 있는데요.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순방길에 첫 번째로 들려온 소식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게 4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로 일단 들려왔고요. 일단 이번 순방에서는 이제 정부와 민간에서 한 30여 개 정도의 MOU가 체결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뭔가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습니다. 실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과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나눈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찾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서 군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까지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일정 뒤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스위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글로벌 CEO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 그리고 이제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9년 만에 이제 연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포럼에서는 이제 어떻게 뭔가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처럼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국제 협력 방안들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대화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진 않아도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화들이 좀 많이 오갔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소식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에 오랜만에 전해지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UAE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주 산업이 에너지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한용희 수석님은 관련해서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원전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김상현 대표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UAE에서 우리 그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지은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좀 부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조금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좀 원래는 이게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100개 정도의 회사가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상장사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는데 이제 상장사 기준으로 좀 섹터별로 쭉 나눠봤습니다. 근데 건설,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 콘텐츠, 비용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원래는 기존에 투자했던 4가지 핵심 분야가 있었습니다.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이쪽이었는데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게 이제 우주랑 기후 분야, 보건, 의료,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부각이 되는 거는 여전히 좀 원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각국 정상이 있으면서 MOU 체결 내용을 봤을 때는 원전이나 에너지 쪽에 대한 MOU가 가장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띄워주신 표를 한 번 더 띄워주시면은 원전 쪽에서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비츠로테크, 수산 인더스트리라고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저는 수산 인더스트리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수산 인더스트리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 수산 ENS가 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수산 ENS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거든요. 근데 지금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수산 ENS가 포스코 ICT 원전 그 PLC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수산 쪽에서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률 OPM 같은 경우는 1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력 매출 부분만 봤을 때도 거의 뭐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각이 될 기업은 수산 인더스트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에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해서 바로 40조 원 규모가 하루 한 날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일희일비가 아닌 긴 호흡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만한 좋은 흐름 보일 만한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코로나 잠잠해졌다는 소식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17일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주가란 것은 비관 속에서 싹트고 회의 속에서 자란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금년 2023년도 얼마나 기업 실적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커지고 또 세계 국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가를 반드시 기업의 실적 그리고 세계 경기와 똑같이 연동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주가란 것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불황, 분명히 맞습니다. 불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먼저 싹을 트는 업종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인 업종, 종목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나오고 있죠. 효성 TNC라든가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카카오뱅크, 코스맥스 등은 비록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국의 경제가 다시 리오프닝이 되고 또 코로나가 좀 더 진정이 된다면 중국의 수혜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돼서 증권사들, 전문가들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지사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목표 주가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반대로 내린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지만이 주가도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 말은 맞지만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때 주가는 내려간다. 이 말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닝 시즌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만한 리오프닝주는 한용희 수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가장 좀 실적 상승세가 높은 종목은 이제 카지노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화장품 쪽은 많이 올라왔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가장 유망하게 봤던 게 이제 코스맥스 쪽이었는데 코스맥스는 이제 뭐 그
그 중국의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그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그 업체랑 같이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펙트 다이어리가 색조 화장품 쪽에서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코스맥스를 말씀 한번 드렸었고, 저는 근데 카지노 쪽이 최근에 이제 실적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드랍액 자체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체는 이제 일본인 VIP 상대들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 카지노 쪽 전통적인 VIP는 중국 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라다이스 쪽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LCC 업체 중에서는 저는 뭐 중국 편에 많이 속해 있는 이제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티웨이 항공 이런 쪽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춘절 대이동 첫 주가 1월 7일부터 13일이었죠. 근데 일일 운항편만 봤을 때 그러니까 10,000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뭐 80%는 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딱 코로나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춘절 때는 정말 많이 회복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베이징 양해가 한 번 있었는데 목표치 GDP가 얼마였냐? 4.5%였습니다. 근데 베이징은 상하이랑 광둥성 대비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은 원래 상하이랑 광둥성이기 때문에 이쪽이랑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 쪽에서는 상하이랑 광둥성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기에는 저는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쪽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배터리 관련 소식도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요? LG 엔솔, 일본 완성차와 처음으로 손을 맞잡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LH 배터리를 설립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의 완성차 업체죠. 혼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대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일본 완성차 업체입니다. 이번에 미국 배터리 그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투자 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5조 5천억 정도 투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르면 혼다와 합작법인 LH 배터리 컴퍼니를 이번에 설립을 했는데요. 일단 혼다는 북미 전기시장 공략을 위해서 현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트너사로 자국 전지 회사인 파나소닉이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 참고로 혼다와 LG 엔솔의 합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지업체와 일본 완성차 업체 간의 첫 번째 전략적 협력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양사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부터 처음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같이 합작사를 한번 설립해보자라는 논의를 해왔는데 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IRA라는 게 나오면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현지에 생산된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내 대규모 생산장지가 확보된 곳이 보니까 LG 엔솔, 그리고 SK온과 파나소닉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파나소닉을 제외시키고 LG 에너지 솔루션 선택했다는 건 좀 체크해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합작법인은 다음 달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 말에 완공, 그리고 2025년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고 계신 분들 뭐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것보다는 뭐 LG 엔솔의 기술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LG 엔솔이 생산해내는 그런 배터리의 어떤 퀄리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자분들은 많이 연말 연초에 힘드셨거든요. 지금 그래도 바닥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난주 지나서 좀 하시는 분들은 계셨을 것 같은데 혼다와의 일본 완성차 업체와의 첫 협력 사례가 주가의 추가 상방 압력의 모멘텀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식음료 업계의 트렌드죠. 바로 제로 슈거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서 하이트 진로라든지 롯데칠성 모두 무설탕 소주를 출시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두 개 다 먹어봤지만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소주 모두 다 맛있더라고요. 남인호 소장님 두 개 다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아쉽게도 아직 두 개 다 못 먹어봤습니다. 자, 우리 애주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5년도죠. 약 7, 8년 전인데요. 소주에서 향긋한 과일 향이 납니다. 그때 바로 롯데에서 나온 거죠. 처음처럼 순알이라는 그 과일 맛 향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상당히 기대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바짝 하다가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소주의 오리지널 그 맛을 더 추구하는 애주가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류 업종에 패션이 있듯이 주류 업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2023년도에 가장 패션을 이룰 바로 주류는 뭐냐? 바로 말씀해 주신 무설탕입니다. 무설탕 소주가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롯데에서는 처음처럼 새로 그리고 하이트에서는 제로 슈가 진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거죠. 이왕이면 건강한 식품을 먹자. 뭐 맛도 맛있지만은 조금 더 내 몸에 좋다면은 그걸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로 슈거 그러니까 무설탕 소주는 지난 7, 8년 전에 나왔던 과일 맛 향의 소주보다는 의외로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양사의 실적이 아마도 이 제로 소주를 과연 누가 더 선점하느냐. 지금 오른쪽 왼쪽 둘 다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곧 마셔볼 계획입니다만은 이 두 개에서 누가 더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양사 간의 주가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제로 슈거여서 처음에 마시면은 좀 밍밍할 수도 있는데 약간 두 번째 마실 때는 좀 깔끔한 게 텁텁한 맛도 없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주당은 아니고요. 자, 한영희 수석님 보셨을 때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무설탕 소주에 대한 실적은 상승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연결되려면은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면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화물연대랑 지난해 이제 파업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일단락은 다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인건비 증가랑 비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 진로나 지금 뭐 전체 주류 업체들 뭐 지금 철강도 똑같죠. 근데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좀 주가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무설탕이 성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작용을 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설탕은 이미 우리가 1년 전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라면 겉면과 비교를 했을 때 신라면 겉면도 처음 출시했을 때 그냥 신라면보다는 조금 맛이 떨어지는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해 겉면 매출이 1,00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럼 2021년 대비해서 22년 매출이 40%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칼로리가 낮은 제품들은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좀 비용 증가나 아니면은 그 양의 확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판매액은 지금 롯데칠성 세로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달에 24억, 10월 달에 26억, 11월 달 50억, 12월 달 70억인데 이게 좀 더 주가에 뭐 많은 기여를 하려면은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구조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어떻게 좀 더 일어나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직까지 출시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성장이 얼마만큼 갈지가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는 맞고 붐은 맞지만은 매출이 어떻게 좀 일어나는지 여부를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딘, 우마무스메에 이어서 카카오게임즈의 야심작이죠. 에버소울이 신작입니다. 에버소울이 지금 출시 4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김선영 대표님도 게임 참 좋아하시잖아요. 주가 영향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해보셨어요, 지금 이 게임? 아니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게임의 종류가 좀 명확한데 사실 제가 그렇군요. 네, 보통 이런 소식을 준비하면 제가 게임을 해보는데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고요. 일단은 나인아크가 개발했습니다.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서비스 중인 RPG 게임 에버소울이 출시 3일 만에 다운로드 건 100만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뭐 우마무스메에 이어서 연타석 흥행이라고 하는데 우마무스메 사실 저도 이것도 잘 못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스타성이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운로드 수가 그대로 이제 매출이 그대로 이제 뭔가 결론을 좀 지어주는 것 같고요. 지난 5일날 출시 이후에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다운로드 수 그리고 이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후 4월 만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이 사실 작년 10월 달까지
주가가 사실 지속적으로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 참 어려움을 지금 안겨드리고 있는 이 업종 자체가 게임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게임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스타 게임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게임 기업의 네임밸류가 높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게임을 출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출시한다라도 그 게임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다운로드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타 게임들은 그대로 숫자에 직접적인 연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현재 좀 바닥이긴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게임 업종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없어서 좀 제쳐놓고 있었는데 어제 내용을 준비하면서 참 지켜봤었는데요. 어쨌든 너무 많이 내려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힘드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중국의 판호가 좀 열리고 있다. 조금씩 열리고 있다. 중국 내의 기업들뿐만 아니고 중국 외의 어떤 게임 기업들도 판호를 좀 열어주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나라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뭐 해외 게임들도 뭔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저도 사실 게임주 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다리는 기간은 정말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 회사가 정말 게임을 발표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안 할까? 네임밸류만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후에 게임이 개발이 되면서 사실 이게 숫자로 찍히면서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린 만큼 이상의 어떤 수익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게임 기업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하실 때 그 회사에서 앞으로 나올 게임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그 회에 나올 게임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나의 관심도를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 한번 해보시고 투자 한번 해보실 때 사실 게임주는 사이트를 짧게 갈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버텨내시고 투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신작의 흥행 소식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는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관련한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금리 인상 폭은 FOMC 2월 FOMC 회의에서 뭐 베이비 스텝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금리 인상 국면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용인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사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질수록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전통적인 종목들보다는 주가가 떨어질 때 탄력성이 좀 크고 올라갈 때도 또 탄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증시가 반등할 때는 좀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도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를 많이 보셔야죠. 지금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잘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버소울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기준으로 제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그 이 미소녀 게임 같은 경우는 시장 캐파가 크지는 않지만은 확고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로열티가 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과금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팬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번 뭐 어떤 출시를 했을 때 과금을 쫙 빨아당기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경쟁 게임 업체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에버소울의 경쟁 그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 뭐 최근에 이제 그 대성창투가 투자한 회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원신이 있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금 6위, 7위를 기록하는 승리의 여신 원신보다 4위가 정말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3분기에 일본에 출시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3분기 중에 일본 출시하게 되면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분기에 상반기에는 뭐 아케이지원, 뭐 오딘 출시도 있기 때문에 오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국에 출시했지만 일본에 출시할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은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